라즈베리 파이 제로 2W가 나온 지가 벌써 거의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개조하는 데 있어서 이 소형 싱글보드 컴퓨터 이만한 게 없어. 아직까지도 조금만 더 성능 좋은 게 나오면 뭐 파이 도스 이런 거 깔아서 도스 게임 같은 거 하기도 좋고 정말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느리다. 이 파이 제로 2W 후속작 파이 제로 3W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라즈베리 파이 제로 3W 비슷한 폼팩터. 오렌지 파이 제로 3W가 나왔어? 라드사 제로 3W는 나온 지 꽤 됐는데 오렌지 파이 제로 3W가 나왔네. 아니 가격이 근데 4기가에 $55? 와, 환율도 지금 장난 아닌데 4기가는 또 안드로이드 돌릴 때 좀 부족하고 램이 6GB $65. 야, 이거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5 가격인데 쿨링팬 합쳐서니까 한 $60 정도 되겠네. 좀 세다. 제로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기가 모델은 안 나와 있고 6기가 $65. 배송비도 $5가 있네. $70. 어쩔 수 없지. 내가 또 선발대로 사야지 뭐. 구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저의 최근 소형 프로젝트들에 많이 들어갔던 라즈베리 파이 제로 2W, 물론 이 MT32 파이에도 들어갔었죠. 자, 뭐 아직까지도 소형 기기 만들 때 워낙에 높은 범용성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W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이 되는데 미니 레이싱 게임도 만들었고 뭐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사용됐던 게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2W입니다. 자, 나온 지가 벌써 5년째인데 이 미친 램 값의 시대, 더 이상 싱글보드 컴퓨터가 발전이 안 되죠. AI의 폐해입니다. 이 제로 2W 싸게 사면 $10 이 정도에 샀었는데 와, 이게 진짜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지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오렌지 파이 제로 3도 처음에 나왔을 때 $15였죠. 4기가 모델이. 그런데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렌지 파이 제로 시리즈 제가 프로젝트에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예전에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보이 만들 때 한번 썼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거의 쓸 일이 없죠. 왜냐, 오렌지 파이 이 제로 3W만 보더라도 오렌지 파이 OS, 우분투, 데비안, 안드로이드 이렇게 4종류의 OS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뭔가 하나씩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하드웨어를 붙였는데 작동이 안 된다든가 드라이버 같은 게 작동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라즈베리 파이 OS의 완성도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용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게 이 오렌지 파이 시리즈인데 원래는 라즈베리 파이 2W가 나오고 오렌지 파이 2W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라즈베리 파이 3W가 나오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오렌지 파이에서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가격도 뭐 많이 비싸게 나왔죠. 아마도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중시하기 때문에 가격 문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렌지 파이 제로 3W 파이 제로 2W와 뭐 사이즈 차이는 없죠. 조금 더 신형 버전이기 때문에 파이 제로 2W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핀 포트 2개, 여기에는 타입C 포트가 2개이기 때문에 타입C라서 이게 HDMI 허브를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위너 A733, 그리고 뒷면에는 UFS 모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MC,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에 eMMC는 가끔 나왔는데 UFS를 위한 이렇게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UFS 모델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가격이 그럼 너무 비싸지죠. 그리고 각종 포트들, 카메라 2개, LCD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단자도 이렇게 있고 확장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로 시리즈들도 상당히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발열이 상당히 심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렌지 파이 제로 3W도 이렇게 쿨러가 같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작은 쿨러가 들어있는데 이게 또 소음이 엄청난 고음이 또 날 텐데, 자, 이렇게 같이 요거는 이제 써멀 패드와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렌지파이 제로 3W 스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AP는 오리너 A733 옥타코어. 야, 이런 제로 폼팩터에 옥타코어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2개의 A76 하이 퍼포먼스 코어, 그리고 6개의 A55 이피션시 코어, 이렇게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탑스 M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 적용되고 DDR5 제가 산 모델은 6기가인데 16GB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기가 모델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데 2기가 모델이 있으면 레트로 게이밍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식 홈페이지를 봐도 16GB 램 모델까지만 있다라고 되어 있지 몇 기가바이트부터 있다 요건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쿨링팬 먼저 설치를 하고, 네,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쿨링팬 상당히 디자인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서 이렇게 그냥 사용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는 오렌지파이 OS는 사실 좀 애매하고, 우분투, 이 모델에서 우분투 돌리기엔 또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OS 설치를 위해서는 벨레나 에처 같은 버닝 툴로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오피셜 툴, 여기서 안드로이드 이미지 버닝 툴이 있습니다.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이미지 버닝 툴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들어가셔서 이 피닉스 카드, 그리고 이미지, 안드로이드 이미지 위에 있는 거는 전용 LCD 사용할 때, 그리고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압축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2번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스타트업 하고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설치된 마이크로 SD를 연결하고, 자, 이렇게 세팅하려고 보니까 정말 작죠. 허브보다 살짝 더 큽니다. 네, 일단 블루투스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부팅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부팅했을 때는 탐색기, 그리고 설정, 플레이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입니다. 이렇게만 딱 있었고, 마켓 같은 건 없죠. 요거는 이제 APK 다운로더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반응 속도 같은 건 상당히 빠르죠. 하지만 이제 구글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앱들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구글 크롬도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크롬도 안 되고, 심지어 엣지 브라우저도 설치가 안 됩니다. 원래 있던 이 웹뷰 브라우저 요걸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웹서핑하고 이런 속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옥타코어라서 그런지. 유튜브를 한번 보면, 유튜브 4K 영상, 자, 4K로 잘 잡혔죠. 네, 이제 제로 폼팩터의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4K 비디오가 완벽하게 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까지 거의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러한 AI 붐 때문에 램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30 정도 선으로 구매할 수 있었을 제품인데 좀 아쉽죠. 안드로이드가 너무 기본적인 것밖에 없고 좀 성의가 없는 게 좀 아쉽지만, 보통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들이 안드로이드 빌드를 새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이 오렌지 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적어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커스텀 안드로이드가 나오면 여러 가지 개조해서 사용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쉽습니다. 그러면 긱벤치 6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싱글코어 635점, 멀티코어 1452점. 레트로 게임에 있어서는 싱글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기로 만들어도 라즈베리 파이 5 수준에서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쿨링팬이 안 도는데 아마도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쿨링팬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렌지파이 OS가 뭔가 하나 둘씩 빠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듀얼 디스플레이, 요것도 안드로이드에서 또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보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C2C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듀얼 디스플레이는 역시 안드로이드에서 안 되고, 이거는 아마 오렌지파이 OS라든가 리눅스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로 폼 팩터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드림캐스트 게임. 뭔가 좀 깨진 것 같은. 속도는 60프레임 잘 나오는데 GPU가 파워 VR이라서 아마 호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 위너 AP는 좀 거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게이밍 쪽에서는. 다른 게임에서도 깨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 같은 거는 잘 나오고 게임도 속도도 괜찮은데, 네, 소닉은 괜찮네요. 그래도 버추어 파이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드림캐스트는 성능상으로는 거의 100%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에뮬레이션이 조금 버추어 파이터 같은 경우 깨지고 뭐 그런 호환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SP 그래픽 벌칸의 PSP 2배. 네, 2배로는 갓오브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4프레임. 네, 아쉽네요. PSP 정복되는 그런 제로 폼 팩터의 싱글보드 컴퓨터라면 진짜 엄청난 건데, 네, 좀 아쉽습니다. 네, PSP 1배로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60프레임 완벽하게 나오는데 큰 화면에서 하니까 그래픽이 많이 깨지죠. 그래도 2배는 돼야 큰 화면에서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PSP 1배 그래픽으로 60프레임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작은 디스플레이 뭐 7인치 요 정도 되는 걸로 개조하면은 그래도 PSP까지는 거의 정복되는 제로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SP 조금 아쉽죠. 2배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럼 돌핀 에뮬레이터. PSP 1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돌핀 에뮬레이터 위 게임이라든가 게임 큐브 게임 아마 아주 사양이 낮은 게임 외에는 거의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칸의 1배 그래픽인데, 네, 그냥 돌아간다 정도. 아이고. 네, 이렇게 옥타코어 제로 폼 팩터 PSP 그래픽 100 정도까지 완벽하게 구동시키는 그런 성능의 싱글보드 컴퓨터 오렌지파이 제로 3W 보셨습니다. 오렌지파이 OS, 우분투 같은 리눅스 계열의 OS를 설치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뭐 그런 OS도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만 딱 봐도 뭐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죠. 어쨌든 이 작은 기기에서 높은 성능을 낸다는 점. 자, 그런데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지금 뜨겁습니다. 뭐 지금 안드로이드에서는 쿨링팬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뭐 돌아가도 지금 이렇게 뜨거운 걸 봐서는 아주 크게 열을 식혀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팬 자체가 또 워낙 작기 때문에. 자, 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제로 폼 팩터, 이 작은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큰 방열판이 없었는데 방열판도 정말 크게 달고 나오고, 발열 관리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발열 관리도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가격 문제가 있죠. 이 제로 폼 팩터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 돈으로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 4기가 제품은 또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6GB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몇 가지 단점이 있고 OS 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작은 폼팩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사실 그리고 생각해 봐도 가격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다른 모든 제품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작으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 리뷰를 보고 구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뜨거워.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땐 정말 귀엽네요. 오렌지파이 제로 3W